자, 오늘은 정말 큰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바로 대통령 관세를 둘러싼 무역전쟁, 그 새로운 국면을 파헤쳐 볼 텐데요.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 하루아침에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 이게 과연 무역 전쟁의 끝을 의미할까요?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?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. 바로 미국 대법원에서 나온 정말 결정적인 판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. 네, 바로 2월 20일이었습니다.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한마디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, 선을 넘었다, 이렇게 본 거죠. 이건 뭐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럼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? 핵심은 바로 권한 문제였습니다. 판결문을 보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관세를 매기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. 사실 행정부가 믿고 있던 구석이 바로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란 건데요. 이게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 때는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는 법이거든요. 근데 대법원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세를 새로 만들고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 법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. 한마디로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썼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법적인 판단이 느려지자마자 그 파장은 곧바로 경제계로 번졌습니다. 이건 그냥 법조항 몇 개 바뀌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. 미국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기업들 입장에선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. 당장은 관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.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회사들은요. 근데 또 한편으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도 힘든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뒤덮은 겁니다. 이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. 바로 이 숫자 1750억 달러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요.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걷었던 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액수입니다. 수입업자들이 그동안 냈던 관세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게 된 거죠. 나라 살림에 엄청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물론 산업별로 희비는 어갈렸습니다. 당장 의류나 장난감처럼 수입 비중이 큰 회사들은 한숨 돌렸죠. 그런데 철강이나 자동차 업계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들 산업에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. 다른 법을 근거로 한 관세였기 때문에 압박은 계속됐던 겁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싱겁게 끝날 리가 없죠.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그야말로 광속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오전 9시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오후 1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요. 그리고 거기서 우린 새로운 관세 계획이 있다고 발표해버립니다. 단 3시간 만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린 거죠. 무역전쟁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.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. 대법원에 매우 실망했다. 이건 나라의 수치다. 라고까지 말했으니까요.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에겐 더 강력한 수단들이 있다고 선언합니다. 한마디로 이 법이 안 되면 저 법으로 하겠다. 플랜 B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대통령이 말한 그 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? 행정부가 새로 꺼내든 카드, 그 새로운 관세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나온 조치는 바로 새로운 행정명령이었습니다.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 대신 이번엔 다른 법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10%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였죠. 그리고 며칠 안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여기서 행정부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투트랙 전략,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쓰는 건데요. 하나는 무역법 122조입니다. 이건 좀 급할 때 쓸 수 있는 카드예요. 최대 150일 동안 15%까지 임시관세를 매길 수 있거든요. 이걸로 일단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더 강력한 카드인 301조를 준비하는 겁니다. 이 301조는 소위 슈퍼 301조라고도 불리는데 불공정 무역 국가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. 다만 조사를 1년 넘게 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죠.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.
자, 이렇게 미국의 법적, 경제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일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이 무역 전쟁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그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. 기존의 관세 폭탄은 일단 피한 것 같은데 곧바로 새로운 종류의 관세가 날아오고 있으니까요. 이 법적 근거의 변화,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당장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품목들, 바로 철강이나 자동차,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관세들은 애초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전혀 다른 법의 근거에서 부과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미국의 관세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옷만 갈아입는 겁니다. 법적인 근거를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면서 어떻게든 관세 장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. 결국 하나의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곧바로 더 복잡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.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 과연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. 그건 기정사실이 됐고요. 진짜 질문은 앞으로 또 어떤 법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 전 세계가 이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전장의 다음 챕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.